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댁과 연을 끊고 지금은 많이 홀가분해진 결혼 3년차 30대 여자예요. 저희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아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장남인 아주버님에게로만 집중되었고, 저희 남편은 둘째로 태어났다는 죄 하나로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온갖 차별을 견뎌내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개구쟁이 짓도 많이 했대요. 칭찬받고 싶어서 상도 이것저것 많이 받아보곤 했지만 그래봤자 항상 제자리였다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놓고 차별받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모든 재산은 아주버님의 대학교 학자금, 아주버님의 사업자금, 아주버님의 결혼식 비용으로 전부 들어갔어요. 저희 신랑이요? 시댁에서 단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대학 때도 혼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겨우 졸업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 찾아뵈려고 전화드렸더니 뭘 또 오냐, 번거롭게 그냥 니들 알아서들 해라. 결혼을 준비할 때도 나 지금껏 아들 둘 키우느라 남은 돈 한 푼도 없다. 미리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니들 결혼은 니들이 알아서들 해. 그래놓고 아주버님한테는 새 차 뽑아주시고 또 형님 가방 사주실 때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셨는지. 저도 저지만 그걸 지켜보는 남편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명절 때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잘난 큰아들, 우리 똑똑한 맏며느리 하면서 저희 부부랑 비교하시던 시어머님은 물론이고, 부모의 빵빵한 지원 아래 일찍이 사업 잘 풀린 아주버님과 형님은 가난한 저희 부부한테 야속하게도 그렇게들 돈 자랑들을 하셨죠. 한술 더 떠서 형님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맘고생이 심하다는 핑계로 작년부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제사며 뭐며 중간중간 시댁 행사 준비는 저랑 남편 둘이서만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하면 시댁에서 우리 남편한테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조금만 참자, 좀 더 노력해보자 했었거든요. 다 부질없는 짓거리였습니다. 하도 서러운 게 많다 보니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지금부터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몇 주 전 시어머님께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아주버님께서 그동안 미뤄왔던 허리 수술을 하신다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얘 요즘 똑순이네, 상황 안 좋은 거 너도 알지? 하시더군요. 시어머님은 형님을 똑순이라고 부릅니다. 뭐 일을 똑소리 나게 한다나? 최근에 승승장구하던 아주버님의 사업이 잠시 주춤하게 됐고, 형님은 임신이 잘 안 되자 직장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신 상황입니다. 암튼 그래서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시나 들어봤더니, 그래도 집안의 기둥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 정도는 너희들이 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니, 아주버님 병원비를 왜 저희한테 찾나요? 아무리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그동안 벌어둔 돈도 있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으면서 저희한테 병원비까지 대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 저희가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사업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보다는 형님네가 더 여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병원비를 저희가 부담하라는 건 좀... 아니, 가족이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가족끼리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야박하게 구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저희 형편 어려울 땐 어머님도 형님도 모두 외면하셨잖아요. 저희 부부 지금껏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거 없이 어렵게 살아왔어도 어머님 용돈은 형님네 못지않게 꼬박꼬박 드렸고,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정말 다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대로 계산적이라뇨. 어머님 저희한테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내가 니들한테 재산 안 줬다고 시위하는 거니? 그리고 너네가 나한테 했으면 뭘 그렇게 했다고 또 유세를 떨기를. 어머님 생신잔치 때나 명절 때, 가족 행사할 때, 그리고 아버님 재산은 다 누가 준비했나요? 형님네 손 한 번 안 빌려주시는 거 저희 부부가 전부 다 했고요. 저희 어머님 한 달 용돈만 100만 원을 드렸어요. 아무리 어르신께 돈 얘기하는 거 예의가 아니라지만 없는 형편에 3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들었으면 저희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한 거 아닌가요? 어쩌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얼마 되지도 않구만 무슨 생색은. 암튼 알겠다. 가족끼리 돈이나 따지고 참 보기 좋다, 그지? 니들이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정이 안 가는 거야, 알아? 하더니 결국 전화를 뚝 끊으시더군요. 정말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확 밀려오더군요. 그간 말대꾸 한 번 없었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어머님께서도 저희한테 조금은 미안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껏 저희 부부의 희생이 어머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그렇게 통화 끝내고 나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버릇없이 군 거 남편이 알면 화낼까봐요. 내가 서러웠던 거 다 해봤자 남편이 그 오랜 세월 남몰래 꾹꾹 참아온 서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가 너무 경솔했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남편에게서 돌아온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여보, 잘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런 집에 시집와서 당신 고생 참 많았다. 우리 그냥 이번 기회에 저 사람들이랑 인연 끊고 살까? 나는 당신이 내 옆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순간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신랑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지금 본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갑자기 너무 미안해져서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자기 가족인데. 나도 어른한테 그렇게 대든 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제 속은 시원하네. 다음 주에 같이 아주버님 병문안이나 가요, 우리. 그렇게 며칠 뒤 과일 바구니 들고 아주버님 입원하신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때 남편 말 듣고 그냥 연을 끊었어야 했다는 걸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형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서는 물 좀 떠다 달라, 휴지 좀 가져다 달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계속해서 부려먹더군요. 저녁도 못 먹고 아주버님 간병만 죽어라 하다가 이제 좀 앉아서 쉬려고 했더니 형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동서, 어머님이랑 통화했다며? 참 섭섭하더라.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자는 게 그렇게 안 잊고 왔어? 대충 들었겠지만 우리도 지금 사정 안 좋아. 어머님 우리만 모시는 거 이제 좀 벅차네. 동선에도 어머님 용돈 좀 더 올려드리든가 아니면 어머님을 이제 동선에가 좀 모시든가 하지. 병원비로 뒷끝 부릴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뭐 어머님 용돈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보내드린 어머님 용돈 100만 원에서 매달 20만 원씩 빼서 자기들 생활비에 쓰고 있는 거 저희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따지고 들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지만 길게 말 섞어봐야 좋은 말 안 나올 거 뻔해서 그건 제가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대충 대화 마무리했습니다. 병실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분위기가 영 안 좋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과 대화를 해보니까 부부가 마치 미리 대본이라도 짜놓은 거 마냥 병원비 타령하다, 용돈 타령하다, 마지막엔 어머니 이제 너희들이 좀 모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퇴원하면 가족회의 좀 해보자고 했다네요. 사람 참 간사하죠. 어머님이 재산 넘겨주실 땐 그렇게 평생 모시고 살 것처럼 효자 효녀인 척 실컷 하더니 어머님이 가게 접고 자기들 수입도 줄어드니까 이젠 시어머니 숟가락 하나 놓는 게 드디어 아까워졌나 봅니다. 그리고 저번 주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퇴원하고 바로 다다음날 아주버님네가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도 모시고 왔더군요. 얘, 너 저번에 3천만 원 썼네 어쩌네 하면서 돈 타령했지? 큰애가 지금까지 쓴 금액 다 하면 너네가 쓴 3천은 세 발의 피란 걸 알아야지. 어쩜 그렇게 니들 생각만 하니? 병원비도 못 주겠다, 용돈도 못 올려주겠다, 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못하겠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도 그렇게 매정하진 않겠다. 저도 이번엔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터라 대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네한테 재산 물려주신 건 다 이럴 때 쓰라고 물려주신 거 아닌가요? 저희처럼 한 푼 물려받은 거 없이 어려운 형편에 겨우 쪼개서 어머님께 효도하는 거랑 아주버님 댁처럼 부모님 지원받으면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 하는 거랑 어떻게 상황이 똑같나요? 대체 어머님은 왜 그렇게 저희만 자꾸 차별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형님께서 저 어른 앞에서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고 또 말끝마다 돈돈거린다며 저더러 돈귀신이 씌었냐고 하는 겁니다. 하도 양쪽에서 저한테 퍼부어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근데 그 순간 이때까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 한 번 한 적 없었던 저희 남편이 갑자기 식탁을 쾅 하고 내려치더니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지금 누구한테 싸가지가 없대.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혼자 그 개고생해가면서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제 앞에서 당신들 욕한 적 있는 줄 알아요? 똑같은 집에 시집온 며느리인데 누구는 시어머니한테 옷이며 가방이며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자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어머님 드릴 돈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면 남편이 이쁨 받을 줄 알고 근 3년을 이 거지 같은 시댁에서 군소리 한 번 없이 견뎌낸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30년을 넘게 차별받고 자라면서도 부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던 그 온순했던 사람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니까 다들 충격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 엄마들 화나면 하는 말 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님은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차별로 키우신 거요? 여기서 어머니가 제일 문제예요. 아세요? 당신이 날 아들로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진 못하죠. 평생을 미움받고 크면서 겨우 나 좋아해주는 여자 만나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대체 뭔데 이 사람을 그딴 식으로 대하냐고. 당신이 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시간 이후로 당신도 내 어머니 아니고 여기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여기 또다시 찾아오면 우린 이사 갈 거고 전화하면 번호 바꿀 겁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나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빨리 다 꺼져.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눈이 동그래져서는 입을 떡 벌린 채로 굳어있더군요. 그렇게 돈 타령을 하시니 제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이걸로 택시비 하시고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와중에 또 5만 원은 휙 가져가더군요. 형님도 저희더러 동선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며 다신 안 본다며 일어서대요.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는 남편의 한마디. 아니 여기 이 아줌마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고. 시어머니 표정 보니까 이미 영혼이 반쯤 나가신 것 같더군요. 아마 속으로 걱정 엄청 되겠죠. 그 많던 재산 다 쓰고 나니까 큰아들도 더 이상 모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평생 호구인 줄 알았던 작은아들마저 이제 부모 자식 연을 끊자며 등 돌리는 판국이니 아들한테 쫓겨나서 집 밖으로 터덜터덜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냥 짠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치르고 집에서 남편이랑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형님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이 오더군요. 아니 생각할수록 황당하네. 어머님이야 그렇다 치고 나랑 우리 남편은 뭔 죄가 있어. 나 임신 안 된다고 지금 깔보는 거야?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진짜 가족을 등지고 살 거야? 화해 안 할 거냐고. 그냥 병원비만 내고 쉽게 가자. 동서, 문자 봐놓고 왜 답장을 안 해? 슬슬 짜증날라 그러네 나도. 진짜 이렇게 안 보고 살 거야? 답장 좀 할래? 그렇게 저희를 군식구 취급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분들 부디 저처럼 바보같이 꾹꾹 참고 살지 마시고 시댁에 할 말 꼭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